우리 해군이 일본 바다에서 우길기에 경례? 그보다 더 큰 우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자위대 관한식과 일왕. 한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해군을 참가시킨다는 방침이 27일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NSC에서 정해졌다. 해상자위대 군기인 우길기가 휘날리는 일본 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그 깃발을 향해 격리하게 된 것이다. 2002년과 2015년에도 해군이 이 행사에 참가한 일이 있지만 과거에 동종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이 행사의 위험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관함식을 포함한 관병식은 어느 나라 군대나 할 수 있는 행사이지만 일본의 과거 전략과 향후 위험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과연 신중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민족은 1945년 해방 직후까지 서울 용산 일본 군령에서 휘날린 우길기 밑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 민족이 우길기 휘날리는 자위대 행사 참가를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자위대 관함식이 주로 우길기와 연관돼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 근현대사에서는 이 행사가 주로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왕 천황과 관련해 인식됐다. 관병식이라는 행사의 기원 자체가 1868년을 계기로 강화된 일왕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다. 무스히토 메이지 일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교토의 육군 부대를 서열한 것이 일본 관병식의 출발점이었다. 그 뒤 관병식은 일왕과 군대뿐 아니라 국민과 일왕을 매개해주는 기능까지 수행했다. 일왕이 관병식을 계기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기회가 많아졌다. 일왕은 명절이나 자기 생일이 되면 관병식 기회를 빌려 국민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 점은 나루히토 레이와 일왕의 할아버지인 히로히토 쇼와가 즉위한 1928년을 전후한 시점에 출생한 일본인들이 도쿄 요요기 연병장과 관련해 쇼와 천황이라는 글자를 떠올리곤 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쇼와를 연호로 사용한 히로히토는 요요기 연병장을 자주 방문했다. 이곳에서 그는 육군 관병식을 열곤 했다. 일본인의 특성을 분석한 1981년 12월 23일자 조선일보 기사 일본인 부의 얼굴 제6회는 아마도 80 이상의 고령자들은 요요기라는 이름으로 원시린 같은 숲을 연상할 것이며 70대는 백마를 탄 천황이 막강한 제국 육군을 관병하는 연병장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대중을 끌어모으는 관병식. 일왕이 관병식 기회를 빌려 대중과 접촉한다는 사실은 1931년 1월 상하이 여인숙에서 김구를 만나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사업에 몸을 바칠 목적으로 상해에 왔습니다. 백범일치라고 말한 이봉창 이사의 항일 주장에도 활용됐다. 영원한 쾌락을 위해 살겠다는 말로 55세의 독립운동가를 뭉클하게 만든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 선택한 독립사업 방식은 요요기 영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투척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4월 29일 아침 자기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고급 시계를 풀어 김구에게 건네고 김구의 값싼 시계를 착용해 55세 독립운동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윤봉길 위사 역시 관병식을 활용해 이거를 일으켰다. 히로히토 생일인 천장절을 기념하고자 상하이 일본인들이 홍콩 공원에서 개최한 행사의 제1부는 일본군 관병식이었다. 윤봉길은 관병식의 딱딱한 분위기가 제2부 축하 행사로 인해 흐트러지는 시점을 이용해
단상에 폭탄을 던졌다. 1932년에 두 이건은 한동안 침체됐던 독립운동 열기를 되살리는 한편 중국 등의 국제사회가 한국 독립운동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 김구, 이봉창, 윤동길이 관병식을 이용해 의거를 일으킨 것은 이란과 연관된 이 행사가 일본 대중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병식에 담긴 그 같은 힘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 했던 패망 이후의 일본 우파에게도 당연히 인식됐다. 일왕을 관병식에 다시 끌어들여 군사대국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패망 이후에 자위대 내에도 적지 않았다. 관병식 복구시키고 싶어한 자위대 우파들. 1973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시리즈 벚꽃은 다시 핀다 제5회에 그런 군인들이 소개됐다. 자위대의 내부 분위기를 다룬 이 기사는 자위대의 많은 간부들은 불평이 대단하다며 무엇 때문에 국가의 상징인 천황이 부대를 관병하지 못하느냐라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뒤 자위대가 히로히토의 관병식 참가를 관철시키려다가 실패한 사연을 이렇게 설명한다. 71년 9월 히로히토 천황 내외가 유럽 방문길에 올랐을 때 자위대는 하네다 공항에서 국가의 상징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환송 사열을 받고자 했지만 일본 내각은 이를 허용치 않았다. 여론이 두려웠던 것이다. 자위대 내의 우파들은 출국길에 나서는 일왕을 위한 관병식은 철저히 지키지 못했지만 언론이 덜 주목하는 행사에서는 그것을 성사시켰다. 위 기사는 일왕이 비록 공식적으로나마 자위대를 방문, 부대를 사열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수년 전 어느 가을 히로히토 천황 부처는 일본 동북 지방 사찰길에 나섰다가 근처 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것이다. 천황의 방문을 받은 부대는 물론 전 부대원들 동원, 자위대기로 천황에 대한 경건한 경의를 표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당시 자위대로서는 체질 계약을 위한 하나의 정기라고까지 평가되었다. 한국인들은 우길기와 연관지어 자위대 관병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우파 일본인들은 일왕의 부재와 연관시켜 관병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위 기사는 일왕이 관병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만을 느껴 우길기 휘날리는 공식 관병식이라도 열어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고자 했던 일본 우파의 욕구를 느끼게 한다. 일본의 대외 침략이 본격화된 메이지 시대에 일왕의 관병이 시작됐다. 대외 침략이 가장 활발했던 히로히토 시대에는 일왕과 요요기 관병식장이 합체되는 이미지가 강해져 이 나라의 군국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패망 이후에도 자위대 우파들은 일왕의 관병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복구시키고 싶어 했다. 이런 점들은 일본군 관병식이 어느 나라 관병식과 달리 도전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반영한다. 자위대 관함식을 우려하는 것은 그곳에서 우길기가 휘날려서라기보다는 자위대의 움직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해군의 참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위대가 갑자기 우리 옆으로 불쑥 다가오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푸틴 한국 콕 집어 경고장 K 방산 의식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며 한국을 콕 집어 경고장을 날린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푸틴 대통령은 27일 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의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제공할 의향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경계했거나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 차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무기 체계 군사 물자만 지원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과 정화통, 방탄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의 물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 이들 물품 지원은 모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런 비살상 군용품과 의약품을 대신 보낸 것이다. 현재도 정부는 살상용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거짓 주장이 전해지자 우리 국방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여 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고 폴란드는 현재 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폴란드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꾸려 하는 것이어서